다이어리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젝트 다이어리에 쓰면 좋을 법한 여러 가지 팁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적, 두 번째, 스케줄링, 세 번째, 로그, 네 번째, 카테고리, 다섯 번째, 기타 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정리 파트에 가셔서 한 번에 보신 뒤에 필요하신 부분만 앞에서 또 따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나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안 올리던 시기에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름 감기에 원래 에어컨 바람을 처음 쐬면은 심하게 걸리곤 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뒤에 또 못한 일들을 하느라고 보낸 시간들이 있었었고요. 지금은 또 최근에는 제가 뭔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뭘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좀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여차여차 유튜브는 조금 잠깐 쉬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얼추 정리가 되었고요. 아마 당분간은 유튜브 전체 분량하고 횟수 자체를 살짝 줄여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가 되면은 무슨 일을 제가 하느라고 유튜브를 잠깐 좀 줄이게 되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프로젝트 노트 제가 사용 방법을 한 달 안에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딱 한 달 됐을 때 가지고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마 이거 질문 주신 분들도 그렇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다이어리를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기로도 쓰고 스케줄 관리로도 쓰고 그리고 일할 때도 쓰고 저는 글을 쓸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다이어리로는 일하고 글을 쓰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었고, 최근에 원래 진행 중이던 다른 프로젝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엄청 좋은 기회긴 했는데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노트를 원래는 보여드릴 생각이었는데 없는 결정을 하게 돼가지고 이 저번에 썼던 프로젝트 노트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고립에 관한 책을 제가 썼을 때 사용을 했던 프로젝트 노트이고요. 이 책은 올 겨울이나 2025년 겨울이나 26년 초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안에 내용을 보여드릴 때는 블러 처리가 엄청 많이, 거의 블러 처리로 도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HB WA5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높이가 바이블 사이즈와 같은데 이 너비, 와이드가 A5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요렇게 안에 플라스틱 다이어리, 그러니까 A6 와이드 다이어리, 플라스틱 다이어리를 주문을 했고, 그 위에 커버를 맞춤 제작을 해가지고 입혀놓은 상태입니다. 종이는 속지는 A5 속지가 이렇게 높이가 더 높거든요. 너비는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많이 잘라가지고 사용을 했고, 보면은 어느 정도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두께가 꽤 되는 상태예요. 제가 종이를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보관의 용이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썼을 때 팔락팔락 거리는 느낌을 좋아해서 토모의 리버 페이퍼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펼치면 처음 보이는 이 부분이 부적 페이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젝트 노트도 그렇고 다이어리 일기 뭐 쓸 때도 항상 그런데 어떤 저만의 부적을 여기에다가 마련을 해 놓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사람이나 여러 관계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자체 저한테도 그렇고 이 프로젝트 자체에 힘을 줄 친구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프로젝트에 맞게 어떤 힘들이 필요한지에 맞게 따라서 요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용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참고할 마음가짐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이 포켓 자리에다가 꽂아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그 우리 토종씨앗 책갈피 미루 작가님의 토종씨앗 책갈피이고 얘도 이렇게 땅에서 나는 기운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맨 앞 페이지에다가 넣어놨고요. 뒷장에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되게 휑한 나무였는데 여기에 은행나무였는데 이 끝에 얘한테만 이파리가 이렇게 딱 나 있는 거예요. 가지들한테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 이 프로젝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해서 넣어두었고요. 이 뒤에도 이제 인용문 그리고 기계고 기세고 깡이다. 라고 제가 셀프로 적어놓은 페이지도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마음들을 제가 이 여기에다가 쭉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적의 연속인데요. 여기에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프로젝트를 작업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이렇게 어떤 사람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저의 마음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죠. 이 마음들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첫 페이지에다가 땅땅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로는 이제 기획, 계획, 스케줄링 요것을 다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이 기획하고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수정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원래 스케줄이란 자고로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또 짜는 것이잖아요. 계속 엎어지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들이 이 안에 계속되는 변화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2월, 3월, 4월 이렇게 몇 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래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여기는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달에 따라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 되면 또 변경이 돼서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계속 전체 스케줄링을 조절을 하는 페이지였고 이 뒷페이지는 타임라인 페이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실제로 요 앞은 계획이었다면 이 뒤에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적어 두었는데요. 타임라인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날짜가 우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류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해서 전체 쭉 몇 월인지를 적어 놓고 그 아래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레이어드를 몇 가지 적어둔 다음에 카테고리죠. 그리고 며칠에 몇 월 며칠에다가 그걸 어떤 카테고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블러 처리를 해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여기는 여기로 갔고 이 스케줄은 이 스케줄로 갔다. 요 스케줄은 요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여기서 추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은 추적을 해놓는 화살 표시를 그려두었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이제 어떤 스케줄이 그때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었고 어떤 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타임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카테고리가 그 주요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줄을 묶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오히려 두 번째 분류 지점이고 카테고리별로 이 카테고리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앞에 날짜 우선으로 한 타임라인은 전체 스케줄하고 어떤 흐름을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가 좋다면 요 스케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둔 타임라인은 스케줄별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스케줄별로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에 용이한 그런 타임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이제 노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노트 페이지에는 요거는 나중에 수정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놓은 거고 이건 패스할게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요 노트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로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했었던 생각들을 다 모아둔 곳이에요. 엄청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왜 그런지는 또 차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질문, 요 두 페이지에는 어떤 것들을 적어 놓냐면 애매하거나 고민을 해야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서 이때 당장은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답이 이 프로젝트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적어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 포스트잇으로 답을 해보기도 하고 애매한 지점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갔을 때에는 빈 곳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 약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들을 항상 대충이라도 써놓고 그것을 계속 잊지 않고 계속 복기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또 고민을 계속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체크리스트이긴 하지만 절대 단순 작업은 아니고 오히려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고민이 완료가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이야기를 남들한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됐다 하면은 그것에 체크를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뒷부분들은 이제 여기에도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거는 고민한 지점은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주의하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주의할 지점들을 그때그때 포스트잇에다가 붙여가지고 막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쭉 줄글 페이지예요. 그래서 요 날짜를 위에 보면은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제가 손글씨로 글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데다가는 뭐를 쓰냐면 일종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닥친 어려움 혹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거, 헷갈렸던 거, 실망스러웠던 거,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것들을 모조리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 내용이 막 허접해도 상관없고 막 투정이나 아니면 진짜 뭐 너무 어린이가 쓴 것 같은 단순한 표현의 일기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고민 지점들, 생각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좀 퇴색되고 묻히고 까먹고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잘 쌓아둔 것이고요. 얘네가 이렇게 쌓이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애쓰거나 막 뭔가 엄청 어거지를 쓰지 않더라도 얘네가 알아서 굴러가면서 다음 스텝을 만드는 단계까지 이제 갈 수 있어요. 로그를 잘 쓰면은. 그러고 프로젝트를 이게 여러 레이어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해줍니다. 이 지지 기반이 되어준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저는 계속 매번 다른 경험이나 다른 관계 속에서 계속 다른 생각들이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들을 여기에다가 잘 킵해두는 거죠.
다 나중에 쓸모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별 쓸모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답도 없는 생각해서 뭐하냐, 이런 감정 가지고 있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프로젝트의 뿌리가 되고 앞날이 되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저는 요 로그 페이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정보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했던 타임라인이나 그 인터뷰에 대한 생각을 이런 식으로 적어 두었어요. 이건 인터뷰에 대한 정보고, 그리고 이렇게는 인터뷰이와 만났던 어떤 타임라인들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요거를 하는 이유는 프로젝트에서 워낙 거의 동시적으로 여러 개를 다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이가 여럿이었던 경우였고, 근데 그러다 보면 항상 헷갈리게 돼서 이거에 대한 지표를 좀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돌아와서 확인을 해야겠다. 어떤 통일성을 좀 부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컴퓨터에다가 하지 않는 이유는 컴퓨터는 이 창이 제한적이라서 켜서 확인을 하고 또 닫고 또 켜서 닫고 켜고 닫고 이게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켜가지고 펴서 이렇게 그냥 두면 되니까 오히려 저는 이 노트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이유는 손으로 적으면 확실히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얘한테 어떤 위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이 타임라인 요 페이지에서 한 이쯤에 있었던 타임라인에 내가 참고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훨씬 더 깊게 잘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팁으로는 이제 라벨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굉장히 많은 라벨링과 이 안에도 진짜 정말 많은 라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벨에 관해서 다루는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항상 제가 시스템 다이어리의 가장 좋은 점, 여러 종이를 여러 곳에서 썼던 종이를 여기에다 끼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지갑처럼 들고 다니는 50 다이어리에다가 썼던 생각들을, 그때 제가 프로젝트 다이어리를 밖에 막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거의 안 들고 다녀요. 그냥 50 다이어리만 들고 다니다가 이것과 관련된 생각이 떠오르면 여기에다가 막 쓴 다음에 요 옆에다가 이 프로젝트 다이어리에다가 옮겨서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로 쓰기에 약간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이 두 페이지가 원래 같이 붙어 있었던 페이지였어요. 다른 노트에다가 공간 제약이 없는 커다란 노트에다가 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한 다음에 진행을 할 필요가 있었어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사이즈 맞게 또 잘라서 넣었고요. 이 페이지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좀 좁게 놓게 될 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이 2장을 이렇게 겹쳐서 마스킹 테이프로 여기를 붙여주면, 이때는 꼭 MT 마테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접착력이 좋거든요. 그럼 이렇게 2장 이렇게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접었다 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마음에 드는 이 프로젝트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으로 이렇게 섹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거. 그리고 이렇게 섹션을 지정한 페이지 앞에다가는 제가 참고해야 하는 지점들을 또 붙여놔가지고 강조 표시가 되기도 하고, 포스트잇으로 이런 것들은 강조해야 하는 것들, 좀 한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들은 포스트잇으로 붙여놨고요. 또 움직여야 되는 것들, 얘네 목차 적어놓은 건데 목차를 제가 계속 옮겼거든요. 이 파트에서 저 파트로 계속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붙여놨다가 또 이 페이지로 옮겼다가 뭐 이런 시간들을 겹치느라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거지 아주 간편하고 편했답니다.
프로젝트 노트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HBWA5 사이즈이고요. 속지는 A5 사이즈를 세로 길이를 잘라서 넣었습니다. 종이를 많이 써야 해서 워낙 많은 양의 종이를 써서 토모에 리버를 사용을 했고요. 이 앞에는 부적 같은 친구들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인형문, 그림, 사진, 또 어떤 마음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넣어주었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전체에 힘을 좀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줄링을 해주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짜고 없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어떤 달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스케줄링을 계속 해주었었고, 뒷페이지에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타임라인, 그래서 얘는 그 시간별 타임라인이고요.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좋고, 뒤로 넘어가면은 이건 카테고리별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비교를 하면서 보기가 좋다. 그 뒤로는 이제 로그 페이지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페이지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하고 질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거나 고민이 필요한 경우,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야 하는 경우, 잊지 말고 위험할 것 같은 요소들을 체크해야 하는 경우에 적어놓고 항상 복기를 하면서 체크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일기처럼 거의 써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려움, 좋은 것, 헷갈리는 것, 실망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모조리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적어두면은 다음 스텝을 얘네가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를 또 탄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카테고리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저의 카테고리였고, 이 프로젝트를 다루다 보면 여러 개를 다뤄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에 관련된 지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2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임라인 같은 페이지들을 만들어 두기도 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손으로 쓰면 확실히 공부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컴퓨터와 달리 창을 열고 닫고 또는 공간이 비좁아서 작게 열어놓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페이지 펴놓기만 해도 계속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팁들을 다루었는데, 라벨링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많이 라벨링을 해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영상으로 또 다루어 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작은 종이들을, 다른 곳에서 썼던 작은 종이들을 이 페이지에다가 삽입을 하는 방식으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의 쓰여진 페이지여도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장점, 시스템 다이어리의 장점이죠. 그리고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종이 2장을 엠티마테로, 접착력이 좋은 엠티마테로 붙여서 이렇게 넣어두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프로젝트 다이어리를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